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그런 청소년 범죄와 처벌, 소년법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 학교폭력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어떤 연예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있고, 인천에서는 중학생들 사이에서의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이제 옥상에서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다가 이제 추락해서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 학교폭력이 뭐 애들 사이에서 돈을 뺏고 가볍게 때리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강력 사건화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도 교도소 보내서 뭐 푹 썩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년법도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법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진짜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소년법상의 소년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그냥 소년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다 소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만 14세부터 만 19세까지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형사처벌이 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는 다들 요즘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소년이기 때문에 감경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은 청소년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그런 범죄에서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에 관한 또 하나의 예외사항은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죠. 그런데 이제 형이 뭐 5년, 3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뭐 5년 6개월 이하 이런 식으로 형을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 소년의 경우에는 인격 형성 자체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정해서 너는 5년 살아 이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느냐를 평가를 해서 좀 더 빨리 사회로 나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형을 좀 줄여주고, 좀 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상태에 있으면은 교도소 생활을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범위를 정해서 선고를 해줍니다. 그걸 이제 부정기형이라고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정기형으로 선고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 중에서도 10세 이상인 경우에, 즉 만 13세까지겠죠. 그 범위에 있는 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독특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감호 위탁, 누군가에게 얘가 비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탁을 하는 그런 처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라든지 수강명령 이런 것도 가능하고, 보호관찰관한테 이 사람을 정기적으로 보호관찰해라 라는 그런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이제 강력한 소년원 송치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은 최대 3년까지로 하고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보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도 적용이 되지만 만 19세 미만의 전체 소년도 이제 형사처벌보다는 이런 보호 처분을 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보호 처분을 형사처벌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같아요. 얘네가 처벌을 받아야지 왜 보호를 받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흉악범들이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사회에서 격려시키고 그냥 벌을 줘라 라는 포인트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책은 가정법원에서 지금 판사로 근무하시는 심재광 판사라는 분이 저술을 하셨고, 저는 이 저자를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소개할 만한 좋은 책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이 주장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년원에 보내는 것과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무엇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을까에 대해서, 소년원에 간다는 거는 이 아이를 교화시킬 의지가 있는 선생님 밑에 두는 것이고, 소년이 소년원에 있든 교도소에 있든 사회로 못 나온다는 점은, 즉 격리됐다는 점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다른 범죄자들 속에 그냥 있다 보면은 이 아이가 처음에 소도였는데 더 대도로 변신하게 되는, 더 큰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의견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소년법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한 규제일 수도 있는데, 가출을 했다, 술을 마시고 동네에서 소란을 한다, 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부린다, 이런 경우에 이 소년들이 범죄 가해나 범죄의 피해의 직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를 했다면 그때 가서 사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뭐 사후적으로 구조한다거나, 이런 게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범 소년에 관한 규제를 두고 분리해서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소년법이 단순하게 이제 소년을 형사처벌하는 걸 좀 감경하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소년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폐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소년들이 예전 세대보다 더 정보도 많고 더 성숙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소년이 형사처벌되는 그 대상, 연령을 조금 낮추는 거는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 소년법 폐지는 조금 더 논의가 더 많이 일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의 범죄, 그리고 소년의 어떤 지위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저자와 출판사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